내가 보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아쉽게도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적이 많다.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무의미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화를 내고 답답해했다. 특히 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집중하며 감정을 상한 경우가 많았다. 굳이 관심을 두고 볼 이유가 없는 것들을 상상하느라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나는 내가 보아온 것들에 의해 나 자신의 지적인 능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어떤 자극에 나를 노출시키고 있는지가 나의 일상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간과했다. 자극에 대한 선택이 나를 또 다른 자극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유일한 자극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일상의 모든 선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야 했음에도 말이다. 유튜버가 나의 꿈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이미 그 영역에서 자리 잡은 유튜버의 영상물과 그 영상물 속의 수없이 많은 편집 기술에 시선을 보내야 한다. 인스타그램의 스타가 되고 싶다면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의 게시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이왕이면 내가 선택한 것을 세상 밖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버의 모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인스타그램의 게시물 하나에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태도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 앞에서 내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에 두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바라봤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내 삶에서 시선의 방향을 제대로 향한 일이 있기는 하다. 바로 책에 관한 것이다. 나는 책이 좋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책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는 게 좋았다. 책에 늘 시선을 두다 보니 어느 순간 책을 쓸 기회가 다가왔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일상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대담한 성격도 아닌데 책에 관해서는 출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서슴없이 내 꿈을 말했었다. 좋은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한 권, 두 권 책을 쓰다 보니 어느덧 20권이 넘는 책을 쓰게 되었고 어떤 책은 영광스럽게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직접 표현하다 보니 시작할 때는 전혀 기대할 엄두도 못 냈던 성과들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이 선택에 대해 지금도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고 싶다. 여기까지는 좋다. 자랑할 만한 일이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 책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뭔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전적으로 스마트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나를 매료시켰다. 나를 즐겁게 하는 콘텐츠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걸 봐서 뭐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잠시 후엔 그래, 잠깐만 머리를 쉬는 건데 뭐 어때? 하는 자기 변명에 압도되었다. 결국 내가 읽고 싶거나 꼭 읽어야 하는 텍스트를 읽는 것에 장애가 생겼다.
시시껄렁한 연예인 스캔들이나 잡다한 일상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 1시간, 2시간을 훅 지나게 하는 글과 이미지들이 나를 스마트폰에 중독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렸다. 내 일상은 내가 디자인해야 하는데 쓰레기와 같은 글과 이미지에 압도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무 것에나 눈을 돌려 아무렇게나 나를 방치해 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일상은 불규칙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양과 질은 예전만큼의 성장을 보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스마트폰과 전쟁을 벌이기로 말이다. 나는 지식 노동자가 되기를 원했고 이 도구는 책이고 그 방법은 일상의 디자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나는 지적 성장을 위해 책을 보이는 곳에 두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에 빠진 나의 정신머리를 다시 원상복구해야 했다. 퇴근 후에 사람들을 만나 시덕대면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나의 의지를 세상에 말로 알리며 하루를 새롭게 디자인하기로 결심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일이 끝나면 집에서 책을 보는 게 낙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시시한 동영상은 보지 않아. 평일 저녁 퇴근 후에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나의 방향을 세상에 알리자 세상도 나를 그렇게 봐주었다. 친구나 직장 동료들은 퇴근 후의 쓸데없는 만남을 나에게 함부로 들이밀지 않았다. 귀가 후에도 저녁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켜는 것을 자제했다. 딴짓을 하지 않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통제할 수 있게 되자 나는 비로소 내가 선택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아는가? 실은 별것 아니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입으로 말한 것이 전부였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내가 세상에 내보낸 말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내 의지를 말로 꺼냈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건 아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고 나는 스스로를 좀 더 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시간과 공간 역시 바꾸기 시작했다. 나는 집안의 인테리어를 책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책 때문에 먼지가 생기고 이따금 책벌레를 보기도 했지만 그 정도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책이 나의 일상을 지배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집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앤 후 그 공간에 베이지 색상의 멋진 책장을 배치한 것도 내가 선택한 노력 중에 하나였다. 꿈꿔온 일상을 디자인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자극을 선택하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 딴짓의 가능성을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도 필수다. 나는 책을 읽기로 결심했고 책을 통해 나를 발전시키고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가능한 한 멀리했다. 스마트폰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투쟁과 함께 거실에 무심히 걸려있는 텔레비전 역시 이별의 대상으로 삼았다. 아내에게도 나의 투쟁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나에게 말을 해줘. 벌금 낼게.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웠다. 스마트폰은 나에겐 나쁜 자극이었다. 자기 일상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 굳이 나쁜 자극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나는 좋은 자극을 선택하기로 했고 나의 미래를 위해 책을 선택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는 책을 통해 꿈을 꾸고 있으며 계속해서 꿈을 꾸고 싶다. 책이라는 충성스러운 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 말투 디자인은 일종의 두뇌 싸움이다. 실제로 말투 디자인에서 디자인이라는 말은 디세뇨라는 이탈리아어에서 비롯됐는데 이 말은 원래 머리로 하는 구상을 의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말투 역시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개념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나를 만들어낼지 고민하는 과정 중 하나이니 말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대하는 만큼 아름다워진다. 그림, 소설, 영화, 연극 등이 그렇다. 말투도 마찬가지다. 좋은 말투를 제대로 선택하는 순간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